안녕하세요. A큐브 주식회사의 컨설팅 담당 이현석 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초에 가결산 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좀 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가결산 점검 중에서도 자금 조달료, 우리가 뭐 신복, 기복, 중진공과 같이 외부에 기업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증을 해주는 보증기관이나 직접 대출기관들을 통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실 때, 그럴 때에는 세금을 목적으로 한 가결산 점검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으로 가결산 점검을 좀 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기업 신용 점수를 높이거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가결산 재무제표를 조정하는 것 자체는요, 생각보다 간단하거나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세무적인 이슈 없이, 회계적으로 주요 자본이나 그 다음에 자산, 부채 계정들을 잘 조절하고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세무 기장 관리적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아마 어려울 수 있고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장 세무 관리만 담당하고 있는 사무실하고 거래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요, 아마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는 간혹 가다가 대출 진행 시에 조금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들이 직접 실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주요 6가지 항목만 놓고 한번 자금 조달용, 즉 대출용 가결산 점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사실 대출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이죠. 매출은 무조건 만원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체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제조가 주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재무제표 상에서 매출 내용을 딱 확인을 해보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 기타 수수료 매출과 같이 우리 주업종과 맞지 않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8, 90%고 제조 매출은 아주 약간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리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 업종이 제조다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으로서의 평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매출이 많으면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 업종에 맞는 그런 매출을 최대한 12월 31일까지 잡을 수 있게끔 매출에 대한 포인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입니다. 매출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 영업이익이라는 거는요, 당기순이익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최종적인 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로 해당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을 가감하고 난 부분을 갖고서 최종적인 당기순이익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대출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때문에 이익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이 회사가 총 매출이 얼마고 총 원자재비, 원가가 얼마고 또 기타 판매 관리비가 얼마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에 관련된 이익이 얼마다라고 보는 포인트는 그것이 바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결국적으로 높이려면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을 높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공제한 후가 바로 영업이익이다 보니까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낮추는 포인트를 갖고 이 기준을 갖고서는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요즘에는 일자리 안전 자금이라든가 혹은 청년 추가 고용에 따른 지원금과 같이 각종 고용 관련된 지원금들을 받는 기업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 관련 지원금들은 대부분 다
영업 외 수익으로 재무제표상에 보통 표기됩니다. 그래서 가결산 점검을 하실 때 담당 기장사무실한테 우리 지금 영업외 수익으로 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확인하셔서 아 이게 각종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얼마에 무엇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고용 관련 지원금은 그 직원분들의 인건비 혹은 복리후생비랑 차감을 해서 그래서 영업외 수익이 아니라 영업외 수익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오히려 판매비 관리비를 낮추는 쪽으로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재고 금액입니다. 재고 금액을 조절하는 것들은 아마도 대략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을 높이거나 판매비 관리비를 낮추면은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이 매출 총이익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말에 12월 31일에 우리가 재고가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해서 재고 금액을 좀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매출을 대비했을 때 매입한 금액은 결정이 나 있는데 그중에 최소의 원재료만 투입을 하고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수익성 좋게 이익이 많이 났다라고 당연히 이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 금액을 살짝 그런 필요가 있는 당해년도의 결산 시에는 조정을 하는 것도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 높으면은 대외적으로 안 좋다까지는 많이 알고 계세요.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요, 우리 외부에서 각종 빌려온 부채의 총계 혹은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외상값 같은 이런 외부의 자금의 총 합계액을 갖다가 나의 순수한 자기 자본을 갖다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본 총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모든 자산의 총 합계 금액에서 부채의 총 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자기 자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 자금과 자기 자본 간의 이 비율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낮다는 소리는 외부 자금은 낮고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자기 자본이 높다는 건 기업의 재무적인 안정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 보니까는 부채 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가결산 점검 포인트고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요. 부채 비율을 좀 조정하고 높이고 어떤 부채 비율을 낮추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많이들 하는 것들이 바로 유상증자와 가수금의 출자 전환입니다. 가수금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회사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이 필요했을 때 대표님들이 개인 자금을 법인에 입금을 해서 그거 갖다 거래처 자금이라든가 기타 취득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신다든가 이러면서 가수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가수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수금을 바로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거죠. 또 하나는 각각의 기업들 중에 보면 각종 설비,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 같은 것들이 제조 장비들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유형 자산들은요.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실제 중고가보다 훨씬 더 낮은 장부가액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을 재평가해서 자산을 총계를 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평가해서 자산의 총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부채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춘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동일한 컨디션이 동일한 매출이나 동일한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손쉽게 또 많은 금액을 대출 보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당좌 비율이란 말로도 쓰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년 안에 언제든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유동자산인데요. 그 유동자산의 총 합계액과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부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1년 이내에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 100원이 있는데 내가 언제도 반드시 1년 안에 갚아야 될 각종 형태의 부채가 50원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돈을 떼이지 않고 상환 능력이 있겠구나. 혹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지불 능력이 좋은 회사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중요한 신용 평가에 대한 어떤 가산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 비율을 굉장히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유동 비율을 높이는 것 중에 많이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 비율을 높이려면 일단은 유동 부채를 낮추면 좋겠죠. 그래서 유동 부채와 관련된 부분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기장 사무실에서는 외부 차입금들 중에서 은행을 통한 차입금들은 다 단기 차입금으로 그냥 쑥쑥 기재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차입금을 뭐든지 다 장기 차입금 쪽으로 옮기셔도 뭐 세금하고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단기 차입금 계정에 있는 금액을 장기 차입금으로 옮기시고요. 미지급금이라고 해갖고 내가 어떤 거를 취득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해 나서 아직 결제를 아직 못한 대금을 지급해야 될 그 미지급금을 갖다가 일반 미지급금은 유동부채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결산 시에 장기 미지급금 계정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원래 미지급금 어떤 지급 계획대로 미지급금은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미지급금을 장기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을 좀 조정하시고요. 또 하나가 유동 부채와 관련된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수금입니다. 이 가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가수금 하지 마시고요. 장기,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장기 미지급금 혹은 주임종 장기 차입금 이란 계정 과목으로 조정을 해 놓으시다 보면은 유동 부채의 금액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 자산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는요. 우리 흔히 보면은 기업에서 장기성 예금이나 우리 장기성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 CEO 플랜이다 혹은 화재보험의 적립금이다. 직원 단체 상해보험의 적립금 같은 경우는 다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장기성, 비유동성 자산에 포함을 하는데 이거를 단기 금융상품 계정으로 다 금액을 옮겨 놓으시면은 유동 자산의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유동 비율은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가지급금은 기업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주고 안 좋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이 가지급금은요, 대출을 받을 때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비용 처리가 안 되고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인출된 돈의 금액을 바로 가지급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을 빌려주는, 돈을 빌려주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회사는 그냥 정확한 비용 처리, 명확한 이유 없이 대표자가 혹은 뭐 주주 임원이 막 돈을 빼가 이런 회사라고 한다면 쉽게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급금은요.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상에 자산 계정 과목 항목 중에 가지급금 혹은 주임종 단기 채권 혹은 주임종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금액이 표시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 안 되게끔 다른 계정 과목에 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러면 주로 어떤 계정으로 많이 처리해 놓느냐?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나 주임종 단기채권, 주임종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은 미수금이나 선수금과 같은 계정으로 옮겨 놓으시거나 혹은 유동부채의 몇 가지의 계정 과목들이 있거든요. 매입 채무라든가 미지급금과 같은 요런 유동부채에 관련된 금액과 상계 처리를 해서 없애고 그와 관련된 세금적인 부분만 우리가 영업 외 수익의 이자 수익으로서 처리를 하시면요. 가지급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재무제표에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수금, 앞전에도 말씀드린 가수금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수금들 중에 대부분의 금액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들이 주요 임원분들이 회사의 운영상의 긴급 자금 때문에 법인에 입금을 해놓고 비용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다 보니까 이러한 가수금 금액이 많다 보면 이 회사는 원래 회사의 주주 임원들이 자본금 외적으로도 회사가 항상 자금이
빡빡해서 돈을 법에다 많이 집어넣고 법에 돈을 많이 빌려주는 회사구나라고 보여지다 보니까는 얘 또한 썩 좁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수금은 보통 가수금이라는 항목으로도 표시되고요. 또 하나는 주임종 단기 채무 혹은 주임종 단기 차입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표시되어집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도 마치 가지급금처럼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지 않게끔 장기 미지급금이라든가 혹은 자본 항목 중에 출자 전환 채무 계정을 활용하셔서 금액을 잘 숨겨 놓으시면은 아마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사실 조금 익숙하진 않으시죠?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우리가 가결산 점검을 12월에서 1월에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동영상을 보시다가 이 화면을 캡처를 더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외우시거나 메모하시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이 동영상을 보시다가 잘 캡처를 떠놓은 거와 우리 회사의 가결산서 항목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시고 각 항목별로 체크해 가시면서 관리하시고 기장 사무실과 함께 협의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대표님들도 직접 우리 대출용 가결산 점검의 핵심 6대 핵심 포인트만큼은 직접 관리해 나가실 수가 있고 수정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우리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로 추가적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